지금 이렇게 두 분, 저희 창덕여 중의 이은주 쌤과 전인고등학교 김성광 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이제 두 분께 질문하고 같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성광 쌤은 이 고등인턴 프로그램을 실제 진행했던 전인고 담당 선생님이셨고, 우리 은주 쌤은 중학교신데 고등 인턴은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가 다양한 리얼월드 러닝의 다양한 형태를 좀 실험해보고 싶어서 중학교도 일부러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같이 프로젝트 수업을 한 학기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분 또 각자 소개해 주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학교 밖에 이런 살아있는 자원을 연결시켜 주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침 10시부터 지금 거의 3시 넘어서까지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 전인고등학교에서 13명의 학생들이 고등인턴을 신청했고, 또 끝까지 한 팀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도와주신 멘토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그림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요. 아까 김채원 멘토님이 선한 영향력 얘기하셔서 갑자기 떠올라서 방금 했는데, 이 물이 보면 여기 맑은 물이 있긴 한데 여기 흙탕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흙탕물을 어떻게 하면 맑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째, 바가지로 퍼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흙탕물을 바가지로 퍼낸다고 해도 물만 고갈되지 맑아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맑은 물들이 그냥 흘러내려와서 이 흙탕물이 쓸려가게 하는 건데, 여기 참여하셨던 많은 멘토분들은 일종의, 제 생각에는 맑은 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등인턴 활동이 너무,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흙탕물을 맑게 하는 게 그냥 바가지로 물을 고인 물을 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등인턴 오늘 할 얘기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어저께인가 마이클 샌델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 때 쿵 머리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야구 선수 중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투수 중에 최고로 평가받는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어율은 3.19인데 삼진이 5,714개래요. 매년 삼진을 200개씩 20년을 거의 해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저리그 지명을 12라운드에 298번째 지명받았대요. 이렇게 전설적인 선수도 19살에는 이 잠재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 잠재력들이 누군가의 눈에는 좀 파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고등인턴은 그런 잠재력들을 찾아가는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뉴스망고가 없었을 때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엄청나게 많은 메일을 보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 명함도 있는데 한 100통의 메일, 예를 들어서 100통의 메일을 외부 전문가에게 보내면 한 3, 4분이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성공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3, 4분만이라도 해주시면 그 3, 4분들이 또 저 다른 분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내다 보니까 그게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연결된 분들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뉴스망고 같은 하나의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배움의 플랫폼이 생긴 게 되게 좋았습니다. 다 다른 얘기는 좀 이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광쌤이 또 항상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거에 또 BJ셔가지고 은주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말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급하게 자료를 꺼냈습니다. 네, 저도 설명을 좀 할게요.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좀 다시 만들어. 아니, 또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네. 저희 또 이렇게, 잠시만요. 네.
네, 보이시죠? 저희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 보니까 고등 인턴과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공립중학교인 창덕여중인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물론 교사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장기간으로 이어지기는 사실 공교육 상에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OECD에서 2030 교육 나침반이라는 곳에서 학습자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때 이 여러 단계의 주도성을 언급을 했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학생이 주도를 하는데 어른과 건강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학생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저희는 2학기에 저희 학교에 짝토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과목이고 2주에 한 번씩 금요일 5, 6교시 블럭 시간이 돌아와요.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되고 그 시간을 좀 활용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 교육과정을 새로 만드는 때부터 뉴스만과 함께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단계들을 좀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학생이 탐구 질문과 주제를 정하고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 내부에 있는 교사들의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뭐 계획 단계나 아니면 실행 단계에서 피드백을 받고 이제 필요한 경우는 학교 밖의 전문가들과 만나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 자체에서 이 풀을 확보하기가 지금 김성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노력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유스망고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아까 또 계속 언급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메일을 쓰고 어떻게 전문가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뉴스망고에서 많이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단계를 많이 정했어요. 이게 학습자한테 선택권을 주고 자율성을 준다는 게 시간만 제공하고 마음대로 해봐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서 어떤 지침들을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학습자한테는 명확하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안에 상세 단계들도 또 많이 만들었고 이번에 조금 특이했던 점은 전문가 연계 시기도 학생이 고르고 방법도 학생이 골랐는데 세 가지 유형을 나눴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전수, 그러니까 뭔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형태, 그 전문가가 뭐 사고하는 과정이나 전문가의 직업에서의 어떤 방법적인 지식을 배우는 전수의 형태이거나 아니면 학생과 전문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무언가 협업을 하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학생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예를 들면 학교의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인쇄물을 뭐 요청하는 그런 식의 주문을 하는 형태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크게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계획을 쓰고 탐구하고 발표하는 과정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발표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보다는 이 과정에서 난 무엇을 느꼈고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를 꼭 발표하게 했습니다.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고등학교의 인턴들이 하는 것만큼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 자체를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주 상세한 예시를 하나 보면 과학 시간에 탄성력을 배운 아이와 도덕 시간에 회복 탄력성을 배운 아이가 두 가지의 유사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실패를 극복하는 경험을 많이 하면 회복 탄력성이 정말 높아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학교 내부의 선생님들, 과학, 도덕, 위클래스 선생님께 한번 피드백을 받고 아까 지금 많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회사 전문가들 인터뷰에서 의미를 뽑아내서 뭐 잡지 디렉터의 정보 정리 방식을 또 배워서 이 발표 자료를 만든다거나 유튜버의 방식을 배워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탐구를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조금 이해가 맞습니다. 되셨나요? 네. 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 아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약간 두 분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 창덕여중도 짝토론 시간이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외부 전문가랑 연계해보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했던 거고, 성광쌤도 어떻게 보면 전인고의 진로 탐방이라는 시간, 뭐 소스쿨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외부 자원과 연계를 했던 건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 그러니까 정말 해보니 학생들이 이런 변화가 그래도, 그러니까 일반 다른 수업을 했을 때랑 이렇게 좀 외부 자원과의 연결을 했을 때랑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아, 이런 게 되게 좋을 것이다라고 했던 상상했던 것과 실제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또 느끼셨던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등 인턴은 그동안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고등 인턴은 앞에 세션별로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소개했잖아요. 전인고등학교는 그동안 매년 말에 11월 달쯤에 학생들이 3박 4일 일정 또는 좀 더 긴 일정으로 진로 탐방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전문 직업인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 꼭 들어가 있고, 대학 학과 교수님들 인터뷰, 그다음에 책 탐구 활동, 그걸 학생들이 직접 섭외하고 이메일을 보내서 섭외하고 직접 가서 만나고 와서 진로 탐방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그 10년간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아쉬웠던 점이 이게 한번 일회적인 만남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이거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물론 32시간 또 길다면 길고 되게 짧은 시간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일회적으로 학생이 메일 보내고 만나는 것보다는 긴 시간 동안 멘토링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번 고등 인턴을 통해서는 지금 채연이도 얼굴이 보이는데, 이렇게 본인이 에너지를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어디로 써야 될지를 좀 파악하고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찬민이 같은 경우도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예요. 제가 참 찬민하고 늘 칭찬하는 친구인데,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잘 써야 될지를 코칭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너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에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써야 되는 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찬민이는 그 지점이 지금 필요한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영준이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탈리아에 있는 건축가 분과 만날 수 있던 경험을 들은 것,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어른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에너지가 정말 써야 되는 그 시기에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또 찾아주고 연결해주고 싶으신 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쌤은 어떠셨어요? 질문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계점 앞에, 네. 외부 자원과 연계를 하는 이 수업을 디자인한 이유와 네네. 학생들에게 어느 부분이 좀 정말 성장했다, 변한 게 보이더라. 저는 일단 아이들이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보통은 하죠. 혹은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그 이상의 방법을 아이들이 찾은 것 같고, 그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르면 내가 진짜 전문가를 어떻게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든 연락하든 하다못해 그 연락의 방법을 찾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수단을 찾은 것 같고, 거기에서 이미 그 아이들의 삶에서 어떠한 결정의 순간들이 올 때 분명히 '이걸 해 보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또 중학생이다 보니 처음에 아이들이 기대하거나 혹은 설계하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뭔가 아름다운 일들만 있거나 그 정도의 높은 수준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좌충우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냥 저는 그 과정들 자체가 사실은 그 경험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자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계획서 쓰는 거, 양식 안 줬던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연결할 때 스스로 찾아봤던 스토리 같은 거 얘기해 음. 주실 것
어 일단은 그 학생들한테 이것을 좀 찾아볼 때 처음에 망고 멘토풀을 저희가 먼저 공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멘토들이 모여 있는 멘토풀임에도 아이들이 원하는 내용을 배우거나 혹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분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그냥 만약에 멘토를 먼저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혹은 궁금한 질문을 만들어서 그 멘토를 선정해 봐라고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저희는 이번이 진로 체험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필요한 거 먼저 시작하다 보니 그곳에서 만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필요한 멘토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연스럽게 없는 멘토를 발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진짜 어디 기관의 홈페이지 가서 전화번호를 뭐 찾아본다거나 혹은 "선생님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라고 와서 물어보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교사였다가 유튜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그 친구를 직접 연결을 해 줘서 수차례 화상 통화를 하고 이런 팀들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아이들이 이렇게 무언가 방법적으로 막혔을 때 결국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앞에서 저희가 가르쳤던 이 프로젝트의 취지에서 이미 '아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선생님들이 사실 이렇게 학생 주도 프로젝트 또 이렇게 외부 자원과 연결된 프로젝트를 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럼 교사가 할 일이 없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다 우리가 담당하냐. 못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더 자세하게 교사는 어떤 역할을 사실 해야 되는지, 예,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직접 하셨는지. 네. 성강 네. 쌤부터. 네. 어 고등 인턴 과정 전체 기본 과정 전체 과정이 토요일 날 기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참여를 했던 이유는 이제 고등 인턴이라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자신의 욕구와 역량 바라보기인데, 교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정말 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이 친구는 어떤 잠재력이 있고 뭘 원하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멘토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멘토랑 너는 직업의 성격이 아니라 너의 성격상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표현을 드릴 것 같아요. 학생에게 그 딱 정해진 지도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침판을 주는 거죠. "이쪽 방향이 있다는 거라 한번 같이 걸어가 보지 않을래? 그 멘토랑?"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하나의 그냥 교과서적인 참고 서력이 아니라 하나 미디어인 것 같아요.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인 거죠. 미디어라는 뜻이 매체라는 뜻도 있지만 연결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 학교라는 곳이 약간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는 공간일 수도 있는데, 약간 단절된 이 공간에서 교사가 중간자로서 실제 리얼 월드랑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을 길게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 관찰된 결과들을 외부에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성광 쌤은 정말 기본 과정, 고등 인턴 기본 과정을 다 참여를 하셔 가지고 평상시에 이 친구한테 보였던 특성을 또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멘토랑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중간 매칭 역할을 되게 잘 해 주셨어요. 은주 쌤은 중학교에서 또 중학교 교사로서는 이런 학생 주도 전문가 연계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네. 일단 저는 아까 채팅에 올라온 것까지 좀 연계해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도권 공교육에서 어떻게 이것이 될까?"라고 질문 주신, 네, 네. 분이 계셨는데, 어 저희처럼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떤 여백이 있는 학교라면 그곳에서 이런 설계들을
체계적인 좀 프로젝트의 단계 설계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첫 번째이고, 만약에 그게 어렵고 정말 평범한 학교라면 사실 학교에는 전환기라는 조금 그 공백들이 있어요. 1주에서 2주 정도. 보통 예전의 학교나 아니면 그냥 좀 더 보수적인 학교는 시험 끝나고 성적 확인하면서 그냥 영화 보여주고 뭔가 애들도 뭐 하는지 모르면서 지나가는 일주일 정도가 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교사들끼리 잘 뭔가 의기투합해서 정말 의미 있게 써보자라는 교육과정 설계하는 부분에서 일단 1차적인 교사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학생들이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갑자기 이런 기회를 주면 너무 신나고 너무 들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정말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뭔지를 한 번에 아이들이 이렇게 쳐내면서 이 질문을 좁혀가는 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는 아까 김성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를 관찰해 온 것, 그다음에 이 아이의 성향을 바탕으로 지금 이 아이에게 더 적절한,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우선순위를 조금 가이드해 주는 피드백, 그런 것들을 좀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외부 멘토만으로도 저희가 이 아이들의 질문을 다 답하기도 어렵고, 또 교내에 있는 교사 전문가 혹은 교사 멘토만으로도 이 아이들의 답을 다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해서 각각의 장점을 살리려면 아이들에게 학교 내부의 선생님들이 너에게 그동안 수업에서 뭐 수업만 해주고 가르치고 시험만 내는 선생님이 아니라 무언가 그 지식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그 내부 멘토에 대한 개념을 좀 재정립해주고, 또 외부 멘토,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가이드를 해주는, 그 정리해주는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이제 그 작은 실수에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수나 실패에. 그랬을 때 제가 그 뉴스망고 인터뷰도 했는데 저 애들한테 그래서 죽냐고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죽어? 안 죽는다. 그럼 됐다. 예,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패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은 당연하고 오히려 그 실패가 너의 성공에 더 정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그런 응원을 좀 해주고 좀 강한 마음을 갖게 좀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제가 그 아이비 워크숍에 작년에 갔었는데 거기서 그 실제 이제 체드윅에서 외국인 분이셨는데 체드윅에서 아이들 DP 과정 고등학교에서 이제 1년 동안 프로젝트를 멘토링 해주시는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저도 선생님은 무슨 역할을 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가이드 해주고 응원해준대요. 치어리딩을 한대요. 애들한테 옆에서 화이팅! 할 수 있어. 여기까지 한 거 잘했고 지치지 마. 너무 긴 과정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교사한테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세심한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적절히 학생들의 관심사를 열어놓지만 또 저희가 그 프로젝트 과정에서 해야 되는 과제를 또 완수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지지도 해주면서 응원도 해주면서 자원도 연결해주는 좀 더 복합적인 의미의 그런 교사들의 역할이 또 새로 제정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리얼월드 러닝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면 사실 오늘은 대부분 고등 인턴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턴십의 형태가 되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되게 소수의 친구들이 1대1로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뭔가 시도하거나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다른 교육자분들께 좀 우리 성광쌤, 은주쌤이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리얼월드 러닝을 손쉽게 뭔가 시작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팁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너무 마지막 질문, 어려우시죠? 아니 마지막 질문은 네 답을 수업의 팁. 근데 그 사실은 수업의 팁보다 질문과 다른 답변을 마지막에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요. 왜냐면 학교가 처한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팁들이 정말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전인고등학교
수업랑 환경 자체가 학생 수가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저희 채은이 멘토해 주셨던 이현아 멘토님께서 해줬던 이야기랑도 겹칠 수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관심사는 매우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구체적인 전문 직업인을 만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구체적인 전문 직업 스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로에까지 가는데 필요한 메타 인지적 능력, 예를 들면 기록하고 메일을 보내고 땡큐 메일 보내고 그런 능력들, 그다음에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로 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고, 지금 또 겪고 있고, 지금 또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같이 기록하고 의미 있는 만남들을 이어간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큰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유학기제로 그냥 일회적인 직업 체험이나 명사 특강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팁입니다. 네. 네. 팁보다는 제가 하고 팁이라고 싶은 하면 그렇지만 성광쌤이 다양하게 하신 네. 수업 사례를 한두 개만 네.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올해 지금 저희랑 네. 같이 하려고 하는 네. 네. 올해 이제 좀 이따 링크를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어요. 올해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35가지 질문들을 띄운 다음에 그 질문들에 답해 줄 수 있는 멘토분들이 학생들과 함께 같이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황당한 건데, 얼마 전에 화성 탐사선이 갔긴 하는데, 정말 우주에는 인간 말고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멘토랑 같이 한 3-4개월 동안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왜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선진적인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역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과 탐구해서 한 35가지 탐구 질문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고등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35가지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이 책을 펴보면 어떨까 탐구를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멘토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링크를 보내실 것 같아요. 하니커나. 네, 네. 제가 링크를 채팅창에 보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은주쌤 말하는 동안에 제가 보내놓을게요. 은주쌤도 그 선생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랑 그 주제 융합 프로젝트 이런 얘기 해주시면 네. 저는 진짜 지극히 교사, 공교육 교사 입장에서,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리얼월드 러닝을 하려면 평소 수업이나 평소 교육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지인데요. 저는 좀 일상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게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수업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하던 거 조금 새롭게, 좀 더 재밌게 하는 거라고 애들이 생각하도록 좀 일상에서 그걸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결국 교과 교사는 자기 교과의 지식을 잘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영어 교사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예를 들면 문법 시간에, 마침 정빈이가 여기 있어서 문법 시간에 간접의 문문을 가르쳐야 해요, 중학생 때. 그러면 아이들은 학원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만 외우고 오거든요. 의주동, 의주동. 근데 그거를 언제 왜 쓰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문장만 맞춰서 잘 만들고 문제지에서 이걸 채점으로 맞으면 '아, 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문법을 설명하기 전부터 이게 너희가 나중에 이 문장을 언제 써야 되는지, 왜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간접 의문문 없이 갑자기 질문하면 어떤 어투로 영어에선 들리는지,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직설적으로 들리는 걸 언제 왜 낮춰야 되는지, 한국말에서는 내가 예의를 갖출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너희가 영어로 물어보는 건 이런 차이가 있어." 이런 식의 좀 알려줘서, 정빈이는 실제로 그때 그 수업을 듣고 나서 미국 가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선생님, 그때 간접 의문문 배운 거 지금 이렇게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라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배우는 게 '아,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일상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내 수업 내에서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을 할 때
학교의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파격적인 시도 혹은 교실을 넘어가는 시도들이 가능하다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정빈이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 세계의 다양한 인사말 배우는 거 기억나죠?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인사말을 가르치고 정말 다양한 나라의 인사말은 뭔지 영어로 이제 그 대화들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는 정동길에 위치해 있는 학교여서 서울시청까지 이제 덕수궁과 서울시청 앞까지 아이들이 몇 번을 나가서 실제 외국인들을 다 만나서 온 나라의 인사말을 다 수집해 오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 프로젝트 소개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인터뷰 취지도 말해야 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제 얘기 나누다 보니 뭐 호텔이 어딘지도 알려줘야 되고 길도 알려주고 이런 대화까지 확장되게 이제 그런 경험들을 그냥 우리 수업에서 늘 이런 거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런 직업인을 만나는 게 사실 이것도 교사들이 큰 마음을 먹어야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는 하루짜리 학생들 창의적 체험학습 활동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수련원 같은 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좀 새로 그냥 아이디어를 내서 고안해냈던 프로그램이 선생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진짜 중학교 때 친구들, 학창시절 친구들 중에 다른 직업인을 가진 친구를 요즘 유퀴즈 프로그램 아시죠? 그때 유퀴즈가 이렇게 없었는데 마침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크쇼처럼 이제 그 직업인 한 명 화상 연결하고 뭐 옛날에 이 친구랑 나랑 교실에서 얘는 맨날 잠만 자던 앤데 이러면서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아이들 채팅으로 질문하고 저희도 그 직업인이 만약에 강의로 왔을 때 라면 들려주지 못했을 부분들 또는 이 직업인의 어릴 때 학창 시절의 특성이 이 직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친구의 입장에서 편하게 대화로서 조금 아이들에게 현실감을 주는 거죠. 원래 저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나 내 옆에 지금 앉아 있는 친구들이 크면 저런 사람들이 될 수 있구나. 우리도 커서 저렇게 중학교 친구처럼 대화를 하면서 나누는 어른들이 되겠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직업인들 역시도 어릴 때 뭔가 이제 학창 시절이 우리처럼 있었겠네라는 상상을 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선생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에 나왔던 직업인이 이번 리얼월드 러닝에 멘토 프로는 없었지만 실제로 연계해서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약간 중간에 작은 계단들이 되는 교육과정들이 조금 작게 들어가 있다면 학교에서도 이제 더 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 이 프로젝트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정말 뭔가 지금 당장 이번 학기 한번 해볼 수 있는 좀 그런 힘이 생기시길, 동기가 좀 오늘 생기셨기를 바라고요. 성강쌤, 은주쌤 너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혹시 마지막 발언 있으신가요? 하고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